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좌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 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나 굉장히 좀 적은 수치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10만 명도 아니고 5만 명도 아니고 3만 2천 명의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1000명도 아닌 한 700여 명 정도의 사망자 수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160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0만여 명으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들 수가 이제 100만 명이라는 그런 소리는 뭐 거의 엄청나게 커다란 전쟁을 맞이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3차 대전을 한번 이렇게 겪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역시나 질병이 좀 제일 위험한 게 아닌가, 무서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만이더라도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50세 이상이신 분들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 허용을 한다 라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라라고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이번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허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고 싶은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접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입니다. 아직까지는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또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을이 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항상 이제 풍토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변모를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또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이렇게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라는 그런 소리죠. 나중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 이제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뉴스에서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하고 이제 유크레인하고 러시아의 이 전쟁 뉴스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지금 전쟁을 시작을 한 지 31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지금 길게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이런 전쟁인데요. 그러면서 어제는 또 좀 황당한 이런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황당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좋은 징조일 수도 있는 이런 뉴스인데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목표를 달성을 했다. 1차 단계 작전을 완료를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처음에 러시아가 이 유크레인 전쟁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평화 유지군을 보내준다. 이 돈바스 지역에, 동쪽 지역에만 평화 유지군을 보내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침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침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쟁이 이렇게 발라당 이렇게 까져서 본다고 하니까 완전히 점령 아닙니까? 점령을 하려고 러시아 쪽에서는 아주 개발작을 했죠. 엄청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재래식 전쟁으로 이 유크레인을 점령을 하려고, 그리고 이 유크레인 대통령,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암살을 하려고 별 발버둥을 다 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 암살도 못하고, 그리고 점령도 전혀 되고 있지 않죠. 침공도 전혀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러시아 군인들 계속 전사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봐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저께랑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뉴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군대 병력 20% 정도가 손실이 난 것 같다. 보통 이렇게 전쟁을 치를 때 병력이 10%만 손실이 난다고 해도 작전을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러시아 군인의 병력이 20% 이상 지금 손실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 작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쪽에서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치면서 우리의 군사 작전 벌써 완료를 했다라고 그렇게 뻥카를 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이 전쟁을 시작을 했을 때도 러시아 쪽에서는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번에도 말하고 이 행동, 지금 현재 처해진 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는 원래는 4일 안에 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31일째, 1개월 완전히 풀로 찬 한 달이 지금 넘어가고, 그리고 병력 손실 20%, 거기에다가 전사자들 수 대략 한 10,000명 이상 지금 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뉴스에 올라오고, 그리고 점령을 계속 하려고 해도 계속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유크레인군이 계속 서방 세계로부터 엄청난 금정적 지원, 그리고 군사 물자로 엄청난 지원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리고 이 유크레인 군대에서 이제 결사항전으로 이제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자신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금 탈환을 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자유를 지금 탈환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중심으로 딱 서 있으면서, 유크레인군을 한 대로 모아가지고 이제 결사항전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군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이런 수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1단계 작전은 벌써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돈바스 지역, 이 유크레인 동부 지역만 더 전쟁을 더 집중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러시아가 이제 쫄리니까 또 말로 이렇게 한 발 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또 축소 보도도 했습니다. 어떻게 축소 보도를 했냐면은, 지금까지 러시아군 사망자들 수, 전사자들의 수는 대략 한 1,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병력 손실은 3,0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축소를 해서 지금 보고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하면은 지금까지 러시아 군인들 15,000여 명가량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30,000여 명 정도의 전투 상실을 했다고 합니다. 병력 상실을 했다고 해요. 이것은 20% 이상이 병력이 지금 손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진격을 계속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진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말로 이렇게 선수를 치면서 우리는 작전 1단계 다 완료했다, 우리가 원래 이 전쟁을 하려고 했었던 그 목표 벌써 다 이뤘다 라고 그렇게 개구라를 지금 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진짜 러시아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돈바스 지역을 독립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다고 하면은, 키이우 들어오는 거, 뭐 남부로 들어오는 거, 마리오폴 포격하는 거, 요거 다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냥 이 유크레인 돈바스 지역, 이 동쪽 지역에만 들어가가지고 이제 평화유지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만 도와줬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도 안 되게 유크레인 전체적으로 포격하고, 뭐 전투기 날아가면서 공습하고, 분명하게 유크레인을 전부 다 먹으려고 침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쫄리니까 지금 또 말로 헛소리를 이렇게 날리는 거 보니까 러시아 아주 치졸하네요. 치졸해. 역시 푸틴의 졸렬한 모습이 잘 보이는 대목이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또 다른 견해가 섞인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또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속임수일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좀 한 발 빼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또 신나게 공격에 들어올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끝물도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유크레인군은 계속 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또 헛소리가 담긴 이런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모스크바에서, 그러니까 이 러시아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이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발트 3국, 뭐 폴란드, 이런 유크레인에 있는 이 접경 지역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들도 비나치화를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시의회에서 그런 헛소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지금 침공을 한 이유가 비나치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헛소리를 한 거죠. 헛소리를 하면서 오히려 누가 나치입니까? 러시아 이 푸틴 새끼가 나치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을 시작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민족주의 걸어가지고 전쟁을 시작한다라는 게 그게 나치예요. 유크레인의 나치가 아니라.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헛소리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유크레인뿐만이 아니라 폴란드, 그리고 이 발트 3국, 그리고 뭐 카자흐스탄 이런 곳들도 비나치화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또 쳐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유크레인이 이렇게 잘 버텨주지 못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러시아는 폴란드 들어가고 발트 3국 들어가고 카자흐스탄까지 쳐들어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크레인이 상상 이외로 엄청나게 잘 싸워주는 바람에 지금 말도 안 되게 유크레인의 유리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전쟁이 조만간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러시아가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러시아가 자신들의 전쟁 목표를 이뤘다, 1차 단계가 완료됐다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하나둘씩 지금 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원래대로라면은, 원래 자신들이 생각을 했던 작전대로라고 하면은 4일 안에 유크레인을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완전히 러시아화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게 전쟁이 한 달 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계속 밀리고 있다 보니까 후퇴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이 졌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그 말이 나오지 않게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친 거예요. 네. 자신들은 우리의 작전은 모두 완료가 됐다, 1단계 작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철수를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 병력 사기가 말도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다가 계속해가지고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나다 보니까 전사자도 많이 나오고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살짝씩 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빼고 있으면서 좀 체면이 설 수 있게 러시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러시아 빨리 망해라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벨라루즈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벨라루즈가 유크레인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당하지 않는 이에야 우리는 참전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벨라루즈도 본 거죠. 지금 이렇게 러시아가 유크레인에 쳐들어감에 있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이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 이 자체, 특히 모스크바 같은 곳, 이런 도시들에서는 지금은 평온할 줄은 모르겠지만 이제 조만간 이렇게 제재에 타격을 입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나중에 러시아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질 것입니다. 특히 이 시민들, 러시아 주민들이 어마무시하게 힘들어질 거예요. 뭐 지금 딱 전쟁이 시작을 한지, 제재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고가 쌓여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러시아는 돌아가겠지만, 조만간 한 두세 달 뒤에, 한 6개월 뒤에는 러시아 개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러시아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계속 엄청난 제재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랑 정상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푸틴은 전범이다, 월 크리미널이다 라고 또 강도 높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한테 이제 버처라고, 그러니까 도살자, 이게 도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살자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유크레인 시민들을 이렇게 도살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이렇게 전쟁을 일으킴으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전쟁 범죄를 어마무시하게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마리오폴 지역에서 러시아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 민간인이 대피해 있었던 극장을 파괴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 폭격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제 사상자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드디어 얼마만큼의 사망자가 나왔는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거기 안에 있던 민간인들 300여 명이 이 러시아 미사일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유크레인 이 극장, 이 마리오폴 이 극장 파괴된 것 때문에 300여 명이나 사망을 했다. 이렇듯 지금 러시아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전쟁 범죄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대로 푸틴은 도살자입니다. 도살자. 버처예요, 버처.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영국 정보기관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러시아 군대의 사기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지휘관도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또 러시아 군인의 지휘관이 또 한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요번에는
이 러시아 군인들의 반발에 의해 가지고 전차 이 탱크에 깔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러시아 군대는 뭐 말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기는 사기대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뭐 동상은 동상대로 막 다 걸려 있다고 해요. 뭐 손발이고 동상이 엄청나게 걸려 있다고 합니다. 뭐 부츠나 뭐 그런 방한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전쟁에 투입이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도 개짜증이 나는 거죠. 나 지금 동상 걸렸다, 빨리 방한복 같은 거 좀 달라라고 이렇게 지휘관한테 얘기해도 지휘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버텨라, 좀만 참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그렇게 사기가 떨어지고 항복을 그렇게 많이 해대고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어제는 또 말도 안 되게 러시아 부대원들이 자신의 지휘관을 탱크로 이렇게 깔아 뭉개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니까 아주 통쾌하네요. 러시아 망해라, 완전 망해라 이번에.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어느 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쟁의 유일한 해법은 이 푸틴을 암살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자마자 러시아 쪽에서는, 크렘린궁이겠죠, 러시아 쪽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발 러시아 안에서 누가 좀 이 푸틴을 암살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러시아가 자신의 작전, 자신이 원했던 작전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다. 1차 작전은 완료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뒤에 이 유크레인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공격이 어느 정도 좀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멈추면서 러시아 군대들이 이제 조금씩 철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조금씩 철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공을 하려고 했다가 못하니까 후퇴를 하는 거예요. 못해가지고 지금 자신이 져가지고 후퇴를 하는 거지, 우리들의 작전이 잘 먹혀 들어가가지고 우리들이 빠져나오는 거다라는 그런 게 아니죠. 러시아 쪽에서는 자신들의 체면을 구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는 이제 돈바스 지역만 좀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계속 포위가 된 상태이면서 이제 포격은 또 계속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예전보다는 또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러시아 군인들은 조금씩 이렇게 발을 빼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전에 또 올라온 뉴스가 있는데, 이 키이우 서쪽 부근에서 3번의 큰 폭발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 당연히 이 유크레인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러시아라는 어마무시하게 큰 군사력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2위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계속 유크레인은 잘 싸워줘야 하고요. 그러면서 이 키이우 쪽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크레인군이 동쪽 부근에 계속 반격, 역 공격을 계속 가하면서 러시아 군인들을 계속 밖으로 밀어냈다고 합니다. 대략 한 40km 정도는 어제 또 밀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인 40여 명 정도를 이제 사살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군 장갑차 9대 정도를 이제 파괴를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유크레인 군은 진짜 이번 전쟁에서 엄청나게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분이 있으니까, 자신의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이런 명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잘 싸워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반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명분이 제대로 없어요. 비나치화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해대면서 지금 유크레인에 들어왔지만 제대로 된 명분이 아니죠. 무슨 비나치화입니까? 어디가 나치에 있어?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군인들의 사기는, 그러니까 명분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사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전쟁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는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발을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전문가들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뻥카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번 전쟁 계속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유크레인군이 이 키이우 북쪽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반격을 해 나가면서 요번에는 러시아 군인들 10,000여 명 정도를 유크레인군이 포위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됐다는 그런 소리죠. 러시아 군인 10,000여 명 정도가 키이우 북쪽에 포위가 됐다. 유크레인군에.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유크레인군 대박이고요. 그런데 어제 또 체르니우 지역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체르니우 지역은 좀
공업 도시라고 합니다. 이제 또 산업이 발달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공장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곳을 러시아가 이제 포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파괴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는 있지만 유크레인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 때문에 침공은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러시아 쪽에서 이제야 조금씩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작전 완료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후퇴를 하면서 졌다라는 소리인데, 졌다라는 소리 대신에 우리는 작전 완료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바스 지역을 좀 더 강화를 할 것 같고요. 분명히 러시아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전력 손실을 입었습니다. 병력 20% 이상 잃었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못해요. 이 유크레인 전체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병력을 빼가지고 아마 이 돈바스 지역에만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아마 이 돈바스 지역만, 예전에 크림반도를 이렇게 뺏었던 것처럼 이 돈바스 지역만 좀 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제는 또 수미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수미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또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공격을 했는데 그런데 유크레인군이 잘 방어를 해줘가지고 유크레인군이 이 공격대를 격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쪽에서는, 이 러시아 군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도시를 탈환을 하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크레인군의 엄청난 결사항전으로 계속 물거품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쪽에서 항복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우리는 1차 작전 모두 끝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마리우폴을 본다고 하면은 마리우폴은 어제 또 러시아군이 또 굉장히 좀 많이 진격을 해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마리우폴 시청까지 러시아군이 이렇게 탈환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마리우폴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시가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에 반면에 가지고 이 유크레인군에서는 계속해서 결사항전으로 마지막 한 명까지 전사하는 날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마리우폴 유크레인군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이 마리우폴은 지금 20일 넘게 러시아가 엄청난 공격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보급로도 지금 끊긴 지가 20일이 넘거든요. 이 마리우폴 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잘 싸워주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와, 이것은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마리우폴은 이제 거의 함락 직전이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락 직전이라고 얘기가 나온 게 일주일도 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함락이 되지 않고 유크레인군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게릴라 전까지 하면서 계속 버텨주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마리우폴 안에 있는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계속 이제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헤르손 지역을 본다고 하면 헤르손 지역에서는 유크레인군이 계속 반격을 가하면서 아마도 조만간 유크레인군이 이 헤르손 지역을 탈환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헤르손 지역은 낮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점령을 하고 있고 밤에는 또 유크레인군이 점령을 하고 있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유크레인군이 이 헤르손 지역을 빨리 탈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 또 이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 군인 중장이 한 명 또 사망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 쪽에서의 이 장성급 군인 사망자들 수, 이 지휘자 군인 사망자들 수가 7명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 지휘관이 대략 한 2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20여 명 중에 7명이 사망을 했다는 소리는 거의 6, 70% 정도 이렇게 사망을 했다는 건데 아마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많은 장군들이 사망을 한 거라고 합니다. 유크레인군 대박이고요. 유크레인군이 이렇게 저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장군들을 사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크레인 저격수 너무나 멋있고요. 그러면서 이 돈바스 지역에도 오늘은 조금 이 공격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돈바스 지역도 어느 정도 좀 공격은 낮아진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군이 이제 조금씩 철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 군인이 멜리토폴 지역에서 이제 시민들한테 1,400루블, 대략 한 1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해요. 10달러 정도, 그러니까 1,400루블을 주면서
시위를 좀 해달라고, 러시아한테 유리한 쪽으로 좀 시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정말 이 시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뉴스에 안 올라왔는데 어쨌든 간에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요런 짓도 지금 꾸미는 것 같고요. 그런데 10달러로 그거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유크레인군은 이번 전쟁에서 전차 이런 탱크 같은 것들 74대 정도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차 병력은 더욱더 강해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전차를 잃으면서 강해졌냐면은 유크레인군이 러시아 군대의 전차를 노획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러시아 군대의 전차 117대 정도를 노획을 해가지고 예전에 유크레인군이 가지고 있었던 전차보다 훨씬 더 좋은 기종을 이렇게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크레인 군대의 전차 병력이 그러니까 더욱더 강화가 됐다라는 그런 어이없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유크레인군한테 좋은 것은 다 따봉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헝가리를 본다고 하면은 헝가리 쪽에서는 유크레인의 군사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그러니까 무기 지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헝가리는 그냥 중립국으로 이렇게 남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전쟁에서 멀리 빠져나와 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이렇게 다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헝가리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그리고 얼마 전에 러시아가 유럽한테 가스 대금을 지급을 하는 것을 루블화로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유럽 쪽에서는 우리는 계약대로 가겠다, 루블화로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러시아 자산 61억 7천만 달러, 엄청나죠? 61억 7천만 달러의 러시아 자산을 동결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러시아에서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해가지고 헝가리는 좀 중립국으로 남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헝가리 안 되겠네.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스웨덴 의용군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에서는 의용군, 이 유크레인을 도와주는 의용군들이 678명이나 유크레인에 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의용군들이 이렇게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벨라루스에서도 유크레인을 도와가지고 의용군에 참여한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벨라루스 안에서도 우리는 한민족인데 왜 싸워야 하냐, 러시아가 잘못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크레인 의용군에 이렇게 참전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는 미군과 군사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원래는 좀 친러 성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망해가는 게 두 눈으로 지금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친미로 지금 갈아타고 있는 중인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카자흐스탄 잘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뉴스는 오늘은 이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어제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한 놀이동산에서 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올랜도에 있는 어느 한 놀이동산에서 한국의 그 자이로 드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 요런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타고 있던 어느 한 10대가 여기 딱 탔는데 놀이기구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갔다가 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날아갔다고 해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제 날아가서 130m까지 이렇게 날아갔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놀이동산 측에서는 우리 기계들은 모두 다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더욱더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아마도 놀이동산 쪽에서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위험한 놀이기구들 왜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굉장히 싫어하고요. 저는 좀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거 정말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요. 저는 예전에 그 나치베리 팜에도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지는 거, 자이로 드롭 같은 거 있거든요. 예전에 그거 한번 탔다가
와,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안 무서운데 이게 올라가는 게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이게 보나팍이 있거든요. 나츠베리팜이 보나팍이 있는데 이렇게 놀이기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와, 바닥까지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데 와, 거기서 내려가지고 사다리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위험한 놀이기구들을 웬만하면 안 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제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패션 아울렛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시카고 인근에 있는 어느 한 패션 아울렛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푸드코트 안에서 여기서 이제 총격이 발사가 돼가지고 한 4-5발이 발사가 돼서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뒤에 용의자 2명은 자신의 차를 타고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용의자 1명을 체포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은 계속 해가지고 이제 총격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총기 규제를 어느 정도 좀 강화를 해야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조금씩 끝나가면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렌트비가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렌트비 상승이 계속 되고 있음에 따라 가지고 이 주거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렌터들, 세입자들의 고통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중국에서 일어난 여객기 추락 사고, 요것에 대한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전원 사망을 했다 라고 이렇게 확인이 됐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여객기에 132명이 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객기의 기종은 보잉 737-800이라고 하네요. 얼마 전에 계속 말이 많았던 보잉 737 맥스랑 다른 기종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보잉 737-800 기종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기종이라고 해요. 아마도 이 중국 측에서 관리를 좀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은 파일럿이 조종을 좀 잘못해가지고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블랙박스는 하나는 찾았다고 하는데 다른 블랙박스는 아직까지는 발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가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 블랙박스 다른 것들 지금 찾으려고 계속 조사 중인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 블랙박스들 다 수거를 해가지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화산이 폭발을 지금 할랑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주거민들 1000여 명 정도가 대피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아마존이 얼마 전에 이 MGM 영화사를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수를 하면서 이 MGM에서 만들고 있는 이 007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이 007 시리즈의 예능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007의 이 제임스 본드가 돼가지고 여러 모험을 하면서 최고 상금 100만 파운드, 어마무시하네요. 100만 파운드면은 뭐 한 120만 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엄청난 상금을 걸고 007의 제임스 본드가 돼가지고 하는 요런 좀 재밌는 예능이 될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리비안 전기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리비안 전기 자동차 주식 목표가가 좀 하향 조정이 되는 바람에 어제 리비안 5% 넘게 급락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에 반면 해가지고 니콜라 전기 트럭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구라쳤다가 호되게 당한 이 니콜라 전기 트럭 이 자동차 회사에서 정말로 이 전기 트럭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어제도 5% 정도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수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수염을 좀 안 잘랐어요. 수염 좀 길러 보려고요. 제 뉴스를 매일 보시는 분들은 제 수염이 어떻게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가 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도 제 영상 꼭 시청하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